자, 대단원 평가하기 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골라보시면 되죠. 눈에 확 들어오죠. 자, 이거 1입니다. 그럼 1 대입하면 분모가 0이네요. 0분의 1이면 엄청나게 큰 수가 될 거예요. 0분의 1. 0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값이니까. 그래서 무한대입니다. 자, 1번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죠? 아, 무한대가 아니구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1번은 여기 점근선 1이죠. x1.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1에 가면은 한쪽은 우극한은 양의 무한대, 좌극한은 음의 무한대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 2번은 1, 분모 0 아니고 가우스 아니면 그냥 대입해도 된다, 그죠? 그럼 대입해 보니까 얼마 나오나요? 2가 나오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무리함수 2번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이죠. 여기서 오른쪽 위로 방향 알고 계시죠? x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음수면 왼쪽. 그 다음 루트 앞에가 플러스면 위로, 마이너스면 아래로.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좌극한 우극한 같이 나올 테니까 그죠? 같은 값. 그 다음 얘는 분모 0이고 분자도 0이죠. 0분의 0꼴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3번. 자,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분자에 있는 절대값이 그냥 풀어져서 1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서 절대값이 풀어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좌극한 우극한이 다릅니다. 되시죠? 그 다음 이건 무한대면 당연히 무한대니까 양의 무한대 발산. 그 다음 이 다항식,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이 수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니까 얘도 발산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답은 2번이었어요. 너무 쉬운 문제를 가지고 오래 끌었나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함수 fx에 대하여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을 뺀 값이 얼마냐.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할 때는 지금 절대값 있죠. 절대값이 있을 때도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값이나 가우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항상 일반적인 모양이 아닐 때는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봐야 되는데, 자, 좌극한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면 절대값 x 플러스 1의 절대값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죠. 그럼 여기가 절대값이 어떻게 풀어질까요? 부호가 바뀌어서 풀어져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분자도 인수분해가 되죠. 자, 0분의 0꼴입니다. 어차피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0분의 0꼴.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제 분모 0이 아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적고 갈까요? 한번 더 적을게요. 저는 친절하니까요. x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2라는 값이 나오겠네. 자,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여기 양수죠. 그래서 절대값이 그냥 풀어 헤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1이고요. 분자도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돼서 약분합니다. 그럼 한번 더 적을게요. 저는 친절하니까요. 그럼 x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놈이죠. 좌극한, 우극한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준식이가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네. 답은 4입니다. 됐죠? 깔끔하게 끝나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x는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리미트 fx 플러스 gx 극한이 5고요. fx, gx 곱한 극한은 6입니다. 1대 이거 1대 gx fx 마이너스 5분의 2fx 플러스 1. 이 극한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fx 극한이 gx 극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때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모양을 이제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게 관건이지. 그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 f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두고 뭐 a라고 할까요? 뭐 a, b 없으니까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 gx의 극한을 b라고 두겠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값을 표현하는 거예요. 극한값의 성질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여기 fx 플러스 gx 극한값이 존재하는 극한은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죠? 모두 분리가 가능하더라. 분모가 0만 아니면. 그래서 리미트 자 생략할게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 아니죠. 죄송합니다. a 플러스 b죠. 네. 다시요. a 플러스 b가 됩니다. f의 극한 a, g의 극한 b. 그래서 a 플러스 b가 5고요. 그 다음 얘는 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a, b는 6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들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분리 가능하더라. 단 분모가 0이 아닐 때 나누기에서는.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게 극한의 성질 책에 보면 나옵니다. 5하고 6이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A,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자, B가 뭡니까? B가 뭡니까? 5-A죠.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A의 5-A는 6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 나와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A-2랑 A-3은 0이 나오겠죠? 그럼 A가 2면은 B는 얼마입니까? 3이죠. 맞죠? 그 다음에 A가 3이면 B는 2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미트 fx가 리미트 gx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A는 여기 가서 할까요? 따라서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 fx의 극한은 3이 될 거고요. 크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gx의 극한은 2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이제 주어진 극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얘를 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죠. gx는 2가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빼기 5가 될 거고 분자는 2 곱하기 3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답이 7 되죠. 분모 1이니까 7하고 극한이 구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앞에 중단원 문제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떤 극한이 주어졌을 때 그걸 여기 다른 극한값을 구할 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식의 모양을 변형한 다음에 푸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찾아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변형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얘는 아시겠죠? 자 4번입니다. 함수 fx가 이 극한이 2다. 2를 만족시킬 때 이 극한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극한 조건이 하나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극한 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f 안에 fx가 아니죠. 그죠? 이때 그러니까 보통 fx라고 돼야 되는데 f 괄호 안에 x가 아닐 경우에는 항상 치환이라는 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fx가 되도록 바꿔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x-a를 t로 놓으면 하는 거예요. t로 놓으면 이게 이제 치환 얘기입니다. t로 놓으면 x가 뭐가 됩니까? x는 뭘로 바뀌나요? t 플러스 a라는 값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x가 a로 간다 일 때 얘를 위에다 적어야겠네. x가 t 플러스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a일 때 x가 a로 간다일 때 t는 얼마로 가게 되나요? 0으로 가겠죠. x가 a로 가면 0으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왜? 0이잖아 이게. 얘가 t니까.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극한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x를 a로 보내는 x-a분의 f의 x-a라는 이 극한은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는 t분의 ft다 하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얘가 이제 2다 하고 계산이 되는 건데, 따라서 t를 x로 고쳐서 계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t가 0으로 갈 때 이거나 x가 0으로 갈 때 이거나 같은 결과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괄호 안에 f 괄호 안에 x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변형돼 있으면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사용해서 하나의 문자로 고쳐준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 과정을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니까 연습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 모양이 2로 바뀔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리미트 x를 0으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줍니다. 그럼 3x 플러스 4x분의 fx. 그 다음 분자는 2 플러스 3x분의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x분의 fx가 이제 2가 되겠지. 맞죠? 근데 x 0으로 보니까 얘는 0입니다. 0 플러스 4 곱하기 2. 그 다음 2 플러스 3 곱하기 2. 자, 분모는 8이고요. 분자도 8이네요. 그래서 결과는 1입니다. 자, 여기서 단순하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자, 서술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야겠지만 서술형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x-a분의 x-a가 이제 여기 있는데 x를 a로 보내면 얘가 0이 될 거고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0분의 f0이죠. 그걸 극한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모양으로 극한을 만들어 줘도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0분의 0꼴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만들어 줄 거고, 그걸 이용해서 얘를 이 모양으로 고쳐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극한값을 잘못 계산한 걸 찾으라는 뜻이죠. 1번 보겠습니다. x를 2로 보내면 0분의 0꼴이죠. 그럼 인수분의 약분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5가 들어가겠죠. 그럼 x-2 약분하고 2 대입하면 7 나옵니다. 여기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봅시다. x 0으로 보내면 이것도 0분의 0꼴입니다.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유리화 해야죠. 유리화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 x제곱. 자, 그러면 이거 유리화 하면은 1 빼기 1 마이너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x제곱입니다. 약분 되겠네. 그리고 0을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죠. 1 더하기 1 맞습니까? 답은 2번이었어요. 하실 수 있죠. 이건 극한 단순 계산이니까. 자, x 무한대로 보냅니다. 분모가 차수가 크죠? 분모가 차수가 크면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집니다. 그럼 훨씬 빨리 커지니까 분모는 엄청나게 큰 수가 되는데 분자는 조금씩밖에 안 커져요. 그러면 이 값은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분모가 무한대니까. 아시겠죠? 0 맞습니다. 그 다음 무한대니까 차수가 같네요. 그럼 최고차항 계수비 7분의 2가 된다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 얘도 차수가 같죠? 그럼 2분의 1이죠. 2분의 1 계수비 2분의 1 계산됩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3차 함수 fx가 이 극한을 만족하고 이 극한도 만족시킬 때 fx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첫 번째 있는 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분모가 0입니다. 그럼 분자도 0이란 얘기네. 그죠? 그 다음 2를 대입해보니까 분모가 0입니다. 그럼 분자도 0이란 얘기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리미트 분모가 0이 되고 있으니까 분자도 모두 0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0이고요. 그 다음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 fx도 0입니다. 그런데 얘는 3차 함수, 즉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항상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f-1이 0이고 f의 2도 0입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fx 3차 함수를 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2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3차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하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시 적을게요. 그걸 1차식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그걸 ax 플러스 b라고 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극한값을 실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a, b에 관한 식이 나타날 거예요. 자, 먼저 앞에 있는 극한을 먼저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죠? 그러면 약분하고 얘들 약분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다. 이 극한 앞에 있는 극한이죠. 첫 번째 극한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옆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하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극한도 해결을 해봅시다. 2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ax 플러스 b 됩니다. 그럼 얘는요 약분하고 2를 대입해 보니까 3, 그 다음 3a 플러스 b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풀어보니까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옵니다. 얘 둘을 연립하면 ab가 나오고 그 ab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fx가 구해지는 거지. 그래서 a가 얼마 나오나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맞나요?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여기네요. 여기 3이 아니라 x에 2를 대입했죠. 눈치 채셨죠. 저 말고 모두가 다 눈치 채셨을 겁니다. 제가 바보예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2a입니다. 그럼 이제 연립하면 되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b는 얼마 나오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0 돼야 됩니까? 네, 0 돼야 되죠. 그럼 따라서 fx식은요.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아까 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x만 들어가겠네. 그런 다음 전개합니다. x 마이너스 x 세제곱 여기 x 제곱 나오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x 나오죠. 그럼 얘를 곱하면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 상수가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x 하고 fx식이 구해지겠네요. 아시겠죠? 어떻게 구했는지. 자, 0분의 0꼴이니까 그걸로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인수분해 형태의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해가 구해진 거기 때문에 그 식을 이용해서 두 극한을 계산하면 나머지 부분은 항상 미정계수 다 넣어줘야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없기 때문에 AX라고 표현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이기는 한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좀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극한의 성질 그리고 수렴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 따져보는 문제거든요.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입니다. f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하고 f 플러스 g 해서 무한대 보내는 극한이 모두 존재하면 g도 존재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요. fx 플러스 gx라는 걸 hx라고 한번 만들어 보죠. 아니면 뭐 단순하게 그냥 할게요. h 쓰지 말고 합시다. 자,
x 무한대로 보내는 fx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 다음 또 존재하는 극한 값을 두 개 다 한 거죠. 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자, 다음 8번 반갑죠?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저 샌드위치 별로 안 좋아합니다. 햄버거가 좋아요. 서브웨이 맛있죠? 근데 우리 집 앞에 버거킹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자, 함수 fx가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시킬 때 fx의 무한대 극한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지만 극한 바로 처리해 버리겠습니다. fx 아니죠 참. 죄송합니다. 이상한 추임새를 넣고 있어요. 극한을 각 변의 극한을 취해 줍니다. 극한을 취한다라는 얘기는 술을 마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진다라는 뜻이죠. 극한을 취한다. 극한. 그냥 각 변의 극한을 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 극한이 얼마가 되나요? 2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차수가 같으니까 개수비해서 2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개수비해서 2가 됩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만들어 주시고 2에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는 fx의 극한이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따라서 극한값은 2다라는 거. 이런 문제는 껌이죠. 자, 9번 갑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3이고 1로 보내는 극한이 2입니다. 이것을 만족시킬 때 ABCD에 대하여 이 식의 값을 구하시오. ABCD 모두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면은 지금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됩니다. 그런데 3하고 극한값이 구해졌죠. 그러면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분모 분자 차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fx가 3이므로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거지. 차수가 같다. 그러면 얘가 분모가 2차니까 분자도 2차식이 되려면 a는 없어야 되니까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b는 3이라는 거 자동으로 알 수 있죠. 여기가 3입니다. 왜요?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 b가 극한값이니까. 그래서 3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1로 보내는 극한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를 1로 보내는 극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b가 3이니까 3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얘가 얼마죠? 2입니다.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갑니다. 주저리 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1 대입하면 3 플러스 3c 플러스 d죠. 아니다. x가 1이니까 c 플러스 d죠.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d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에 3x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인데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겠죠. x-1, x 플러스 1. 분자에도 x-1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개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3x 될 거고, 그죠? 최고차항 개수 3이니까. 그 다음 상수항 보세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이야. 그럼 플러스 c 플러스 3이 필요한 거죠. 약분했습니다. 1을 대입해 봅니다. 1을 대입하면은 얼마 됩니까? 2분의 c 플러스 6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극한값이 얼마나 그랬죠? 2라고 했네요. 그럼 c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시면 d는 마이너스 1 하고 구해지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a 빼기 b 빼기 c 더하기 d를 계산해라. 0 빼기 3 마이너스 c는 플러스 2, 그 다음 d는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 하고 값이 구해집니다. 지금 극한, 무한대 극한과 0분의 0꼴 극한을 이용해서 함수의 식을 찾는 문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루트 2x의 그래프 위의 점 P, T, 루트 2T입니다.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할 때
OQ분의 OP의 극한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y는 루트 2x. 이 그래프 위의 점 t, 루트 2t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t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할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우리가 극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OP의 길이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OP의 길이는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니까 우리가 좌표를 가지고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T의 OP 길이 어떻게 되죠? T제곱이죠. T제곱 플러스 루트 2T의 제곱이네. 피타고라스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t제곱이고 얘가 2t죠. 그래서 t제곱 플러스 2t의 루트하고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OQ의 길이는 OQ, 여기 OQ죠. 그럼 여기가 t잖아요. p의 x좌표. p에서 수선을 내린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t입니다. 그럼 OQ의 길이는 그냥 t가 되겠죠. 그럼 이제 주어진 저 극한을 t에 대한 식으로 고쳐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t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t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t를 분모분자 t로 나누는 거죠. t로 나누면 루트 안에서는 t제곱이 될 거예요. t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t제곱이 되니까 1 플러스 t분의 2 해서 t를 무한대로 보면 얘가 0으로 갑니다. 그럼 1분의 1 해서 극한값은 1하고 계산이 되겠죠. 도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는 좀 쉬운 편입니다. 자, 11번입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열린 구간 0,4에서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의 개수를 a, fx가 불연속인 x의 값의 개수를 b라고 하자. 여기 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의 개수 a죠. 그 다음 불연속인 x값의 개수 b입니다. 그럴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건 어디를 찾아주면 되냐면 그래프가 끊어져서 떨어져 있는 경우 그래프가 떨어져 있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불연속인 곳은 뭘 찾으면 된다 그랬느냐 하면 동그라미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떨어져 있죠. 여기 좌극한은 1로 가고 우극한은 2로 간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는 동그라미 함수값은 따로 되어 있지만 그래프가 붙어는 있죠. 이걸 얘가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좌극한, 우극한 모두 같은 곳에 몰려 있죠. 그래서 극한값이 2입니다. 얘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x값이 누굽니까? 1이죠. 한 개입니다. 그 다음 불연속인 것은 동그라미, 즉 동그라미가 나타나게 되면 함수값이 없거나 아니면 함수값이 따로 떨어져 있죠. 그럴 경우에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불연속인 곳은 동그라미 하나, 둘 해서 두 개가 됩니다. 여기 양 끝에도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지금 구간을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0하고 4는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는 불연속에 포함시킬 필요 없습니다. 양 끝은 불연속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하고 구해지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중 x는 0에서 연속인 함수는 했습니다. x는 0에서 연속인 것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다항함수는 일단 각 함수들의 연속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다항함수 하면 1차 함수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 다음 분수 함수가 있죠. 분수 함수는 분모에 x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0이 돼버리면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다인 x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그 다음 무리함수가 있죠. 무리함수. 지금 여기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리함수는 루트 근호죠.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연속입니다. 그래서 근호 안이 음수가 돼버리면 함수값이 구해지지 않죠. 왜냐하면 실수에서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1번 다항함수니까 x는 0에서 연속입니다. 맞죠? 그래서 답이 일단 1번 하고 가겠네요. 그 다음 2번은요. 분모가 0이니까 함수값이 없어요. 불연속이죠. 3번도 마찬가지 분모가 0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없습니다. 극한값은 구할 수 있겠지만 함수값은 없어요. 선생님 이거 약분하면 1 되는 거 아닙니까? 약분하기 전에 이미 식이 저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저기에 값을 저 상태에서 값을 대입해 줘야 됩니다. 약분을 먼저 한 다음에 값을 대입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여기 0을 대입하면 음수죠. 그 다음 여기도 0을 대입하면 근호안이 음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허수가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속인 함수는 1번 이 세 가지 형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fx가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면 x는 3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그죠? 왜요? 얘는 연속함수입니다. 분모만 0이 아니면 분수함수도 연속이죠. 그래서 x가 3이 아닐 때 연속이기 때문에 3에서 연속이 되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서술형처럼 푼 겁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x는 3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f의 3이 x를 3으로 보내는 극한해서 극한이 x는 3으로 가면 x가 3이 아니면서 3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3이 아니다라는 이 식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족해야 되죠. 이것을 만족한다. 이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f3이 a죠 지금.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된다? 결국 이 극한 값을 계산하면 a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야겠죠. x를 3으로 보내는 x-3분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4 x-3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럼 x-3을 약분하는 거죠. 약분해 주시면 남는 게 뭔가요? x 플러스 4가 되겠죠. 여기에 3을 대입해 주시면 7하고 극한값이 구해지게 되고요. 그게 바로 a라는 상수 a 값이 된다. f3이죠. 아시겠죠?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14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1 fx는 여기 3차식 이것을 만족시킬 때 f-1 플러스 f1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f-1이나 f1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나 1을 대입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대입해 보시면 얘가 0입니다. 그래서 f가 0이 곱해져서 좌변이 무조건 0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0이 돼버리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없죠. 0이 돼서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 그랬어요. fx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가 1이 아니라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fx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에서도 우리가 연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x는 1에서도 연속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의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야 되죠?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는 fx의 극한과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연속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의 1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도 함수값이 극한값과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세제곱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극한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분모랑 분자가 인수분해 돼야 되겠죠. 인수분해 돼야 됩니다. 그러면 x 세제곱 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 대입하면 0 됩니다. 그죠? 그래서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합니다. 4 오고 3이니까 여기 3 들어가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대입하면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로도 조립제법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럼 얘가요,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분모에 x-1, x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분자에 자리를 바꿀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럼 1이 빠졌네. 그 다음 분자에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들어가고 그 다음 남는 게 x 플러스 3이 남아요. 아시겠죠? 는 약분 다 되죠. 이렇게 두 개가 다 약분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0분의 0꼴이면 둘 다 0분의 0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두 약분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라는 값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얘도 중간과정 생략합시다. 약분하면 얘입니다. 인수분해해서 약분해버리면 x 플러스 3만 남아요. 여기 1을 대입하면 4가 구해지겠네. 따라서 f-1은 2가 나왔고요. f1은 4가 나왔으니까 둘을 어떻게 하라 했죠? 더하기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6하고 구해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곱해져 있는 여기 0 되는 값이 곱해져 있는 경우 이때는 이 값이 아닐 때 밑으로 나눠 놓고요. 함수 값을 구하려면 그 극한 값을 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우변에 미정계수 a, b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정계수 구하는 것과 똑같이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0분의 0꼴 사용해서. 자, 다음 15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1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극한을 보면 x를 1로 보내는 극한입니다. 그럼 x1을 대입하면 분모 0이고 분자도 0으로 가죠.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이면 어떻게 하죠?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해야 되죠. 0이 나오게 하는 그 인수를 약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 인수분해 한번 해보죠. 분모를 인수분해 하면은 x-1, x 플러스 1, fx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분자는 4에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1학년 때 해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모르시겠는 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x-1을 약분합니다. 그럼 이제 분모 0이 아니니까 1을 대입하는 거죠. 그죠? 1을 대입하면은 2f1 나오죠. 분모. 분자는 여기 1 되니까 3이고 앞에 4가 있으니까 12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f1분의 12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1이라 그랬죠. 따라서 f1은 얼마가 되죠? 12하고 계산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0분의 0꼴 단순하게 0분의 0꼴 극한을 계산하는 경우였어요. 물론 얘가 지금 f1이라고 f지만 여기에 미정계수 a를 집어넣고 a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 것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16번입니다. 닫힌 구간 0,5에서 fx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fx가 이렇게 정의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의 x 플러스 5를 만족시키는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F39의 값을 구하시오. 단 A, B는 상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함수는 그렇다 치고 여기 있는 거 자주 안 나오는 조건이죠, 그죠? 이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기함수라는 뜻입니다. 주기함수 우리가 수원에서 삼각함수 할 때 배웠던 얘기입니다. 주기함수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0에서부터 5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에서부터 10까지도 이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연결해 둘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그랬죠.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자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그려주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0에서 3까지는 x 플러스 2잖아요. 0 대입하면은 2가 되죠. 그리고 기울기가 1이니까 3을 대입하면 5가 나옵니다. 기울기 1로 이렇게 가서 여기에 5가 나오고 2. 얘를 든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쭉 내려오면 여기 3입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그죠?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연속이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5까지 가야 되는데 연결이 돼야 되죠, 이렇게. 맞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A가 음수라는 사실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 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잠깐 놔두고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얘가요 연속이 돼야 되죠.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여기 지금 3에서 끊어져 있죠.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므로 x는 3에서도 연속이 돼야 될 겁니다. 일단 그렇다면 F3에서 연속이 되려면 3에서 좌극한과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럼 F3은 얼마입니까? F3이 얼마죠? 3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5하고 나오겠죠. 그 다음 우극한 x를 3으로 보내는 플러스 그러면 3보다 크다인 이 식을 사용해야 되니까 a의 x-3의 제곱 플러스 b 하고 나올 겁니다. 얘랑 리미트 x를 3 마이너스 좌극한이죠. 좌극한은 x 플러스 2를 사용해야겠죠. 3보다 작은 곳은 위에 있는 식이니까. 그래서 이때 우극한 3을 대입하면 되죠. 다항함수니까. 그죠? 3 대입하면 b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3 대입하면 5 나오고 함수값도 5니까 결국 b가 5라는 얘기죠. b가 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5를 지나가야 된다.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주기함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x의 같은 값을 대입해서 뭔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f0이라는 거하고 f5라는 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x의 같은 값을 대입해 모든 실수 x니까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 대입하는 거하고 여기 대입하는 게 우변 좌변과 우변에 대입하는 값이 5 차이 납니다. 5.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에서 5 차이 나는 걸 확인해 보면 0과 5거든. 그래서 0을 대입해 본 겁니다. 그럼 f0는 뭔가요? 여기다 0을 대입해야 되죠. 그럼 2가 나옵니다. 그 다음 f5는 뭐죠? 5는 여기 있죠. 여기다 5를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5 대입하면 4가 되겠죠. 2의 제곱 4a 플러스 b인데 b를 아까 5라고 구해놨죠. 그럼 a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a, b 다 찾았잖아요. 맞죠? a, b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fx는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이제 계산됩니다. 계산됐고요. 여기 계산 일단 함수를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 0에서 x 3이고요. 여기는 3보다 크고 x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f의 39입니다. 맞죠?
그럼 얘는 누구랑 같냐면 f의 34와 같을 거예요. 왜요? 5 차이 나면 같은 값이니까 x에 34를 대입하면 여기가 39가 되고 여기 3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또 누구랑 같을까요? f에 29와 같겠죠. 그러면 점점점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에 대입해서 확인할 수 있는 1과 0 사이에 있는 값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50 계속 빼면 뭐가 남을까요? F4가 남겠죠. 25가 빠질 테니까 29에서. 그러면 F4를 구해라 그러면 F4는 여기 아래에 있는 식에다 4를 대입하면 되겠지.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5 그죠? 4 대입하면 1의 제곱이니까 그럼 4분의 20이니까 4분의 17하고 함수값이 계산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다. 그럼 굳이 이렇게 힘들게 적으면서 풀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래프를 그리다 말았는데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 주기함수죠. 5마다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연속이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 5에서도 2라는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기함수죠.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반복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연결이 돼야 연속이잖아요.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그죠? 꼭지점이니까 3, 여기가 꼭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 됐으니까 일단 어쨌든 3을 대입하면 5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속이니까. 그래서 3 대입하면 5다 해서 B5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5,2를 지나야 된다 하는 걸로 또 대입해서 BA를 또 마저 찾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A가 음수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B 나오니까 바로 만들어 놓고 아까 5씩 빼면서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7번입니다.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지금 함수 두 개 그래프가 있습니다. 각각 불연속인 곳들이 존재하죠. 자 이때 이 극한값 그리고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하는 것들 그러면 각자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풀이를 자세하게 일단 한번 적고 해보겠습니다. 기억 리미트 x를 1로 보내는 극한이 마이너스 1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1에서 우극한부터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fx gx입니다. 그럼 얘는요 1 플러스 fx랑 곱하기 1 플러스 gx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1 플러스 fx를 가지고 1에서 우극한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가 1이죠. 1에서 우극한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1에 도착하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gx의 1에서 우극한 1에서 우극한 하면 얘는 어디에 도착합니까? 1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좌극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gx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좌극한 우극한만 계산할 때는 항상 극한값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곱하기로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1에서 좌극한 어디입니까? 1 나오죠. 그래프 따라서 쭉 가면 y값 1이 나옵니다. 1 곱하기 gx 1에서 좌극한 하면은 뭡니까? 1의 왼쪽에서 1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 도착하네. 그럼 얘도 극한이 마이너스 1입니다. 좌극한이. 그럼 우극한, 좌극한 값이 같게 나왔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 좌극한, 우극한 같이 나오면 같으면 극한 값도 그 값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아시겠죠? 네. 그
그 다음 니은 갑니다.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함수 값부터 먼저 찾아봐야겠죠. f1 플러스 g1이 함수 값입니다. f1 하면 여기네요.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 그 다음 g1은 g에다가 1 대입하면 1입니다. 플러스 1 하면 0이죠. 그 다음 리미트 x를 1로 보내는 우극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fx 플러스 gx 해서 통으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분리 가능하죠. 그럼 1 플러스 fx 1 플러스 gx. 자, 아까 1의 우극한을 구해놨었습니다. 아까 f는 1에서 우극한 1이 마이너스 1이었고요. gx는 1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니까 0 나오겠네. 자, 우극한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fx 플러스 gx. 그럼 또 똑같이 분리가 되겠죠. 1 마이너스 fx 플러스 리미트 x를 1 마이너스 gx. 좌극한이에요. f1에서 좌극한이 아까 얼마였냐? 여기 있죠. 1이었어요. gx의 1에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0 나옵니다. 그럼 함수값, 극한값 모두 같으니까 얘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디귿 함수값 f의 마이너스 1 곱하기 g의 마이너스 1입니다. f 마이너스 1은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자, 그럼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 플러스 우극한 계산해보죠. 그럼 두 극한의 곱하기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자, 분리가 가능합니다. x-1에 플러스 gx. 자, f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마이너스 1에 도착합니다. 곱하기 g의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하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 도착합니까? 마이너스 1에 도착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계산하면 1입니다.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이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속성을 찾는 거기 때문에 좌극한을 할 필요 없이 좌극한이 1이 나온다 하더라도 극한값이 1이죠. 그러면 함수값하고 어차피 달라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이 세 개가 모두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하시면 아, 얘는 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아시겠죠? 그래서 연속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이 답이겠네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식을 이렇게 다 적지 않고 눈으로만 확인해 봐도 됩니다.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극한 해가지고 1에서 얘 오른쪽 해서 더하기. 알겠죠? 그 다음 1에서 좌극한 1에서 왼쪽 값 여기 왼쪽 값 찾아서 두 개 더하기. 그런 식으로 해서 값을 확인해서 바로바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괜히 시간 오래 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은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자, 다음 18번입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함수 fx는 x 플러스 3분의 8 이 fx의 최소값을 a 함수 gx 무리함수입니다. gx의 최대값을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이 분수함수와 무리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이 양 끝값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x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죠.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범위에 없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1 하면 얘는 감소니까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리함수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죠? 무리함수 x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음수면 왼쪽입니다. 방향이. 알겠죠? 그 다음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 위로, 마이너스면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야겠죠. 그럼 오른쪽 아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가 몇 콤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죠. 루트가 0 되는 값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양 끝에서 얘도 계속 감소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모양을 찾아서 최대 최소를 찾아줘야 되는 경우에는 2차 함수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래프나 뭐 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지만 분수 함수와 무리 함수는 반드시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하고 f의 1을 계산합니다. f-2는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8 나오겠죠. 1을 대입하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그래프로 확인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 1 대입했을 때 최소값입니다. 자, 그 다음 g의 마이너스 2와 g의 1을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1을 대입하면 3 빼기 루트 3입니다. 됐죠? 그럼 이때 최대값은 둘 중에 큰 거니까 3입니다. 3.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b는 3이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5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가 f0은 k 플러스 2, f1은 k-3을 만족시킬 때 방정식 fx는 0이 열린 구간 0,1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k의 개수.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사이값 정리죠.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하면 사이값 정리를 활용한 겁니다. 자, F0이 K 플러스 2고요. F1이 K-3입니다. 그런데 0하고 1 사이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F0과 F1을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겠죠. 부호가 달라야. 자, 그림으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습니다. 여기랑 부호가 함수값이 부호가 달라야 연속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여기 x축을 지나가게 되니까 여기서 실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번 하게 되면 실근이 여러 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드시 적어도 한 번은 지나가야 되니까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부호가 다르게 나오면 그게 이제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k 플러스 2랑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겠죠.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3하고 나오죠. 그럼 정수는 정수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 0, 1, 2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방정식 x의 10제곱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의 실근이 반드시 존재하는 구간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죠? 양끝값 대입해서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사이값 정리죠.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fx를 x의 10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그러면 f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2를 계산해야겠죠.
그 다음 2번도 보니까 f-1 계산하고 f0 계산하고 f1 계산하고 f2 계산하고 f3까지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갑니다. f-3은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그럼 3의 10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3 마이너스 3입니다.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2의 10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얘도 양수죠. 2의 10제곱이 1024니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입니다. 짝수 제곱이니까. 그리고 얘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3. 얘는 음수죠. 그 다음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0 빼기 0 마이너스 3 해서 얘도 음수입니다. 그 다음 1을 대입해보면 1 빼기 1 빼기 3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얘도 음수죠. 그 다음 2를 대입해보면 2의 10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얘는 양수죠. 그 다음 3을 대입하면 3의 10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해봤자 양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호가 다르게 나오는 곳이 f-2랑 f-1 양수 음수 여기가 부호가 반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여기서도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1,2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끊느냐 이렇게 두 개 확인하고 이렇게 두 개 확인하고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확인하고 이렇게 두 개 확인하고 그 다음 얘는 지우고요. 이렇게 두 개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1, 2, 3, 4, 5번이 확인되는 거죠. 이때 부호가 바뀌는 곳 거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테니까 실근은 2번 구간에서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21번 아주 중요한 문제죠. 미정계수 구하는 극한 문제입니다. 극한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극한 값이 5분의 3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 지금 보니까 x에 3을 대입해도 분모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분모에다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9가 되죠. 16을 다음에 25니까 5-5 해서 분자가 0입니다. 보통은 미정계수가 분자에 나타나게 되고 분모가 0일 겁니다. 그러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그걸 이용하는데 얘는 이제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러면 말이 조금 달라요. 미정계수 분모에 있을 때는 분자가 있을 때 말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극한값이 0이 아니고 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0이 아니고 분자가 이게 들어가야 되겠네. x가 3 이거일 때 이렇게 있을 때 분자가 0으로 가고 있죠. 그러므로 분모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0으로 간다, 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자의 미정계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x-3의 리미트 x가 3이고 얘가 뭐 2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적어 주셔야 되냐면 x가 3일 때 분모가 0으로 가죠. 분모가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존재하므로 분자도 0으로 간다.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 이어야 한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서술형일 때. 이런 문제는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잘 낼 수 있습니다. 미정계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게 말이 조금 다르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만 들어갔고 얘는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자, 이 경우에는 분모가 0이어서 여기 인수분해했을 때 x-3하고 여기에 x-3이 또 들어있다면 여기가 0이 나와도 됩니다. 맞죠? 0이 나와도 됩니다. 하지만 얘는요. 만약에 여기가 0이면 분모가 0이 아니더라도 분자가 0이면 극한값은 0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분모가 0이 아니고 얼마 분의 0 하면 그건 0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0이면
분모가 0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0이 아니기 때문에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책에 보시면 그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x가 3일 때 분자가 0이니까 분모도 0이 돼야 된다. 즉 분모가 0이죠. 분모의 극한을 만드는 거죠. ax 플러스 b가 0이다. 그러면 3a 플러스 b가 0이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a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극한이요. b를 a로 바꾼 거죠. x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5 분모에 ax 마이너스 3a 들어갑니다. 그럼 극한값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루트 x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5고요. 분모에 유리화해야 되죠. 그죠?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0분의 0꼴이 된 거니까 여기 a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a로 묶어서 x-3 해놓고 유리화 해야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5 서술형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유리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5 계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루트 벗겨지고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5 하면 16에서 25를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중간과정 생략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x 마이너스 3 뒤에 루트 x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x-3을 약분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분모가 0이 아니면 앞에 리미트가 빠졌네요. 리미트 x를 3으로 3을 그냥 이제 x에다 대입을 쭉 해주시면 되죠. 대입을 해보면 a에 여기 3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3 대입하면은 9 루트 25 5죠? 그럼 10입니다. 10입니다. 그래서 10a가 될 거고 분자는 얼마가 됩니까? x 3 대입하면 6이죠. 그래서 5a분의 3이다 하고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극한값이 얼마라고 그랬나요? 5분의 3이라 그랬죠. 따라서 a는 1이고요. b도 찾아야죠. 아까 여기 b를 만들어 놨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22번입니다. 극한의 도형 활용 문제입니다. 도형을 이용한 극한의 활용 문제. 22번. 다음 그림과 같이 A, B가 1인 종이 테이프를 선분 RQ를 접는 선으로 하여 여기 RQ가 있죠. 접는 선으로 해서 꼭지점 B가 선분 AD 위에 이렇게 AD 위에 오도록 접었다. AP는 X고요. BQ는 Y다 라고 할 때 XY 곱한 것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죠. 네.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는 거지. 그걸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직각삼각형들이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어떤 걸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지금 PQ가 얼마입니까? PQY죠. 맞나요? PQY입니다. 자, PQ의 길이는 누구와 같으냐? 접었으니까 얘 둘이는 합동입니다. 그래서 BQ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Y입니다. 자, 뭘 할 거냐면 여기 Q에서 수직으로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할까? 수선을 내린 거니까 H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Q에서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HQ라는 길이는 얼마입니까? AB랑 같아야 되죠. 얘 1입니다. 1입니다. 단순하게 1입니다. 그냥. 그러면 여기 이제 PQ가 이제 Y가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 길이 y-x죠. a에서 h까지가 y랑 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ph 길이도 표시를 합니다. 얘는 y-x. 이거 왜 했느냐? 이 직각 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겁니다. 자,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니까 여기에 x만 있어야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y를 x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라는 얘기입니다. y제곱은 y-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y제곱은 y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되겠죠. 정리를 합니다. 이거 날아가네요. 그리고 넘깁니다. 2xy는 x제곱 플러스 1. 그럼 y는 뭐가 되죠? 2x분의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럼 y를 x로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여기 극한이 지금 y가 있는데 이 y가 x로 고쳐져야 극한이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x 값이 바뀌면 y 값도 같이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용해서 x랑 y가 같이 들어있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y는으로 고쳐서 y를 x로 바꿔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극한 계산 바로 들어가면 되죠. x를 0으로 플러스해서 xy는 x0 플러스하고 y가 얘죠. 그러면 x 곱하기 2x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x가 약분이 돼버리죠. 이게 지금 0분의 0꼴이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x가 약분이 돼버리고 2분의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럼 0 그냥 대입해버리면 극한값은 2분의 1하고 계산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23번 보시죠.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함수 fx, gx 곱한 겁니다. fx, gx가 x는 3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x는 3에서 연속이면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그 셋이 모두 같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함수값부터 f3, g3 계산합니다. f3은 3의 등호가 있는 곳에다 3을 대입해야 되죠. 얼마 나옵니까? 1 나옵니다. 그 다음 g3은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함수값은 a 플러스 3하고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우극한 계산해야겠죠.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는 플러스 우극한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극한을 그대로 분리할 수 있죠. fx 곱하기 리미트 x를 3 플러스 gx 분리 가능하죠. 그러면 얘는요 식을 누굴 사용합니까? 3 플러스니까 3보다 크다인 식을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리미트 자 서술형이면 이제 자세히 적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g의 우극한도 x 플러스 a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3 빼기 2잖아요. 1이죠. 곱하기 3 대입하면 3 플러스 a 해서 a 플러스 3이 나오죠. 아시겠죠? 그 다음 우극한 했으니까 이제 좌극한 들어갑니다. fx, gx는 리미트 x를 3-fx 해주고 곱하기 리미트 x를 3-gx 해줍니다. 그러면 는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3에서 좌극한 f 3에서 좌극하는 3보다 작은 x-1이라는 식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x-1 적어주시고 리미트 x를 3-gx는 식이 하나밖에 없죠. 3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됩니다. 여기다 3 대입하면은 3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6이 나오네요. 그러면 함수값, 그죠?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모두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x는 3에서 연속이 되려면 f의 3, g의 3이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는 fx, gx하고 같아야 하므로 2a 플러스 6이랑 a 플러스 3이 같아야겠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나요? 넘기면 마이너스 3하고 a 값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f0은 1이고요. f1은 이렇게, f2는 13이다. 방정식 fx 빼기 x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다. 이것이 이 방정식이 열린 공간 1,0과 열린 공간 1,2에서 각각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0,1에서 열린 구간 0,1에서 실근을 가지려면은 x에 0을 대입한 것과 x에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게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fx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에 있는 이만큼 있는 이 식 전체를 모두 계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x를 잘 보세요.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라 하자. 이렇게 두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g의 제로랑 g의 1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0,1 구간에서 실근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f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f0과 같죠? f0은 1입니다. 그 다음에 G1은 F1 마이너 1 마이너 4죠. 그럼 F1이 뭐냐면 이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더 있어서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양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되죠? 음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실근을 가지려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3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3하고 범위가 하나 나옵니다. 얘를 기억이라고 두겠습니다. 왜? 하나 더 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g의 1이랑 g의 2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1,2에서 실근을 가지는지 보려면 그럼 g1은 f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입니다. 아까 계산했죠? 얘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미 음수가 된다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구간 0,1에서도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음수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G2를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둘 다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양수였으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러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 아까 해놨는데 또 했네. 안 해도 됐었는데 그지? 자, G2는 F2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4 8 그러면 4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F2가 13이니까 13 마이너스 12 하면 얘는 1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여기서는 실근을 가지네. 즉 얘도 1이어서 양수니까 G1이 양쪽 다 해서 지금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미 해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해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F0이랑 F2는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0이랑 2를 대입한 것은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미리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F0은 1, G2도 1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0하고 2 사이에 1이라는 것이 얘가 둘 다 양수가 나왔으니까 음수가 나와버리면 그죠? 음수가 나와버리면 여기도 실근을 가지고 여기도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해서 범위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 하고 끝을 맺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아시겠죠?